안녕하세요. 저희는 할케미스트를 개발하고 있는 팀 플라스크. 네, 2인 개발주의 그중 한 명을 담당하고 있는 서경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할케미스트란 게임 지금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지금 데모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이게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이 게임을 아는 분들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면서 어떤 뭐 비하인드가 있고 뭐 그런 재미 요소들이 있는지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가보면서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우선 헬케미스트는 이렇게 난이도 설정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길찾기 설정, 함정 설정, 체력 설정, 탐험 설정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난이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찾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도에 대한 힌트를 더 주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함정 같은 경우에도 데미지를 아예 안 받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많이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내리시면은 다른 메트로베니아들에 비해서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개발자니까 중간 난이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케미스트의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줬구나.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겠네. 짐을 포함한 8인의 위대한 연금술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명령하도록 하지. 왕립 연금술사장 하델, 자네에게 영혼 파쇄를 명령한다. 작별이야 메르쿠리. 알케미스트. 이렇게 메르쿠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메르쿠리는 자신의 앞에서 이 하델이 영혼이 파쇄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이게 처음 튜토리얼 기본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플랫포머들처럼 이렇게 점프하고 이동하고, 그런데 저희 알케미스트는 이 메르쿠리의 기본 이동에서 어려움을 안 겪도록 처음부터 더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점프도 굉장히 높게 가죠. 그래서 플랫포밍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메르쿠리의 기본 공격입니다. 기본 공격 같은 경우에는 메르쿠리가 이렇게 책을 휘두르죠. 네, 지금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게 사실 책입니다. 그래서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연타를 이렇게 많이 휘두를 수 있고요. 공중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공격하는 공격의 성질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전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중 점프, 그리고 공중 점프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왼쪽에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뭔가 있죠. 알케미스트는 이렇게 숨겨진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화를 또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수상해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숨겨진 비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토리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네요. 이 알케미스트의 중심 소재인 에테르에 대한 정의. 이 연금술사들은 에테르를 이용해서 수많은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이렇게 공격해주면
문을 열 수가 있죠. 이렇게 메르쿠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메트로베니아 게임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죠. 혹시 당신은 메르쿠리? 제 이름은 헨도. 당신의 친구 하델이 만든 골렘입니다. 그래요. 영혼 파쇄 때 그의 부탁을 받았었죠.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하델은 좋은 분이었어요. 골렘이 저한테도 교양 있게 말하는 법, 농담하는 법, 화내는 법 등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항상 당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는 당신이 여기에 올 것도 알고 있었답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거죠?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곳으로 온 거죠? 안타깝지만 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대신 그 방법을 알 만한 현자가 이 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당신 혼자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못 믿었겠지만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언제든 제가 손을 내밀고 있겠습니다. 방금 농담 어땠어요? 두둥탁? 이렇게 해서 헨도가 여정에 같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랑 다르게 헨도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플레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한번 읽어볼게요. 캐릭터 전환. 이 지금 제 키 세팅 기준으로 C키로 캐릭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키를 누르면 이렇게 메르쿠리에서 헨도로 캐릭터를 전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신 이 반대쪽 캐릭터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혹은 반대로 헨도에서 이렇게 메르쿠리로 전환. 캐릭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렇다면 헨도는 당연히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격이냐? 헨도는 손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찌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혹은 이렇게 슬래시 공격을 날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메르쿠리는 이 건너편에 있는 이 스위치를 굴르르 해도 절대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헨도의 손을 빌린다면 이렇게 X로 공격해서 문을 열 수가 있죠. 이렇게 메르쿠리가 다음 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헨도 혼자서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메르쿠리가 이 길을 뚫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 다음 튜토리얼 볼게요. 튜토리얼 아이템 획득. 헨도는 인장이나 아이템 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메르쿠리란 소녀 캐릭터가 직접 가서 아이템을 획득해야 되죠. 우선 지금 여기는 메르쿠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죠. 메르쿠리가 지금 앞으로 갔다가는 가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리스폰 당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헨도로 여기를 먼저 탐험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메르쿠리로 너무 어려워 보이는 곳은 이렇게 헨도로 답사를 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정찰을 보낸 다음에 또다시 스위치를 공격. 그럼 이렇게 길이 열리죠. 하지만 뒤에 이 수상해 보이는 거를 지나칠 수 없겠죠. 이렇게 또 히든을 메르쿠리가 발견하면은 헨도는 이렇게 골드를 먹을 수 없지만 메르쿠리는 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케미스트는 두 명의 캐릭터가 서로 돕고 도와야지만 앞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튜토리얼 한번 읽어볼게요. 헨도 불러오기. C키를 길게 누르면은 이제 헨도가 메르쿠리한테 이동합니다.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헨도가 떨어져 있을 때 C키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같이 다니는 동행 상태가 됩니다. 동행 상태가 되면 이렇게 공격이 조금 더 강력해질 수 있죠. 그래서 헨도로 아까처럼 또 스위치를 공격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마지막 튜토리얼입니다. 연합 상태. 연합 상태는 메르쿠리랑 헨도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상태고요. 같이 다닐 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대신에 스태미나란 게이지를 소비하는데 이 스태미나란 게이지는 헨도가 공격할 때마다 한 개씩 찹니다. 지금 이렇게 스태미나가 차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공격할 때마다 스태미나가 달기 때문에 공격한 다음에는 헨도로 회복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물체도 손쉽게 돌파가 가능하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케미스트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이 연금술사, 이 왕립 연금술사들의 그 거처인 이 연구소의 수장인 하델의 석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아무도 없는 연구소이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현자가 나타납니다. 나는 왕국의 오래는 자 월드엔드리스. 천년 동안 인간의 수많은 흥과 망을 봐왔지. 소녀와 손, 운명의 만남. 자네들은 그 아이 하델을 부활시키고 싶은 것이겠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네. 대신 자네들이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네. 백년에 한 번 판게니움을 지닌 존재 할케미스트가 태어난다. 판게니움이란 강대한 에너지를 지닌 에테르. 어떠한 생명도 만들고 자연현상을 조작할 수도 있으며 세계를 죄로 뒤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물질을 탐내는 공허의 존재 타나토레 또한 고개를 든다. 타나토레는 모든 존재의 에너지를 포식하는 고대의 존재. 강한 에너지의 파동을 느끼면 깨어나 모든 것을 포식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다시 깊은 잠에 들어버린다. 하델은 타나토레를 끝내 처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강대한 힘에 왕의 두려움을 사 야광원 파쇄를 명령받게 되지. 판게니움의 8조각이나 왕국의 연금술사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 조각을 모으면 하델을 살릴 수 있단 말씀인가요? 나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일이지. 너희들에게 각오가 되어 있다면 데려다 주지. 그 판게니움이 있는 곳으로 말이지. 메르쿠리.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좋군, 자네들에게 에테르의 가호가 있기를. 메리. 결국 첫 발을 뗐구나. 기다리고 있을게. 멜쿠리님? 멜쿠리님? 멜쿠리님, 어디 무서운 꿈이라도 꾸신 겁니까? 이곳은 아마 레인보우 스테이션, 왕국의 중심부라 불리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이곳에 판게니움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공간에 이동했는데 이곳은 레인보우 스테이션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버려진 왕국의 기차역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여기다가 저장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또 NPC가 있으니 말을 걸어볼까요? 뭐냐, 넌 못 보던 얼굴이잖아. 별 볼 일 없는 이곳에 온 걸 보니 너도 한량이구나. 아무렴 어때? 지금 세상에 사람 참 보기 힘들지. 그래도 말이야, 영웅 베리토처럼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야 돼. 영웅이 누구냐고? 응? 눈앞에 두고 모르겠어? 이봐, 벌써 가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NPC들이 이 게임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여행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 친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 대한 튜토리얼, M키를 눌러서 지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할케미스트의 특징은 세이브 포인트에서 세이브를 할 때마다 지도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이브 포인트를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지도가 열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도를 켜서 확인하면은 저희가 아까 나왔던 그 연구소가 이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기차역의 일부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좌측하고 우측에 길이 뚫려 있네요. 그럼 저희는 한번 우측으로 길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 반대편에 드디어 첫 번째 적이 나타났네요. 이 게임의 가장 하찮은 핑크색 양털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돌적이지만 살짝 멍청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쪽에도 역시나 길이 있네요. 지도상으로 길이 뚫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가 막혀 있네요.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마커를 찍어볼까요? 네, 혹시 나중에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커를 찍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뭔가 수상해 보이는데, 네, 보스전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의 미니보스 기차의 숨을 롭스입니다.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메르쿠리 혼자서도 공략할 수 있지만 핸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빨리 깰 수 있죠. 아이고. 이렇게 게이지를 회복시킨 다음에 멈추기를 기다린 다음 이런 식으로 맹공을 퍼부으면은 데미지를 조금 더 크게 넣을 수 있죠. 아,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럴 때는 여기서 포션을 구매할 수가 있죠. 포션을 구매해서 이따 전투 중에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공격을 하는데 자, 핸드 상태에서 포션을 이렇게 마시면은 스태미나가 1초마다 하나씩 찹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공격을 계속 날릴 수가 있죠. 네, 드디어 해치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데 어려운 패턴의 적이네요. 그리고 우측에 가면은 무언가 아이템이 있네요. 아이템? 네, 비행왕의 인장. 저희 게임에 있는 장착 아이템인 인장을 저희가 지금 획득했습니다. 인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미니 보스를 한 명 처치했고 지금 저희는 아까 안 가본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아래쪽 길이 마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세이브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적도 한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로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적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처치를 해주시고 아래쪽에 적들이 많네요. 아래쪽에 적들이 많다면 이렇게 핸드로 유인을 해줍니다. 핸드로 유인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공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손쉽게 해결. 알케미스트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조금 더 쉬워지는 액션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때려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점프 타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좌측에 적을 이렇게 공격해주시고 네, 이렇게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무언가 스위치가 많죠? 스위치에 이 수상한 것들 한번 이 수상한 파랑측하고 상호작용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혹시 소리 안 들리나요? 게임 소리? 잠시만요. 소리 조정만 잠깐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소리 나나요? 지금 게임 소리 혹시 나나요? 아, 목소리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죠? 아, 어쩐지. 그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세팅에 오류가 있어서. 지금 사운드 지금 목소리랑 그리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능력을 하나 넣었습니다. 잡고 던지기. 핸드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물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서 던져볼까요? 잡아서 여기 바로 막히는 무언가 이상한 돌덩이가 있네요. 근데 이 눈앞에 스위치를 공격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던질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이 문을 한번 열고요. 이렇게 스위치를 잡아당겨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점프 타일도 지금 잡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파랑 테두리가 있는 물건들은 전부 다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골드 박스를 또 먹어줄게요. 네,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또 새로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저장을 해주면은 네, 지금 아래 부분 이렇게 맵이 확장됐죠. 아까 저희가 마커를 찍었던 곳이 여기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짧은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새로운 세이브 포인트가 보이죠? 이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로 먼저 한번 간 다음에 이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지금 인장, 아까 얻었던 인장 아이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지금 인장이 설명이 핸드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은 작은 투사체들이 공격을 한다. 이게 어떤 건지는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또 적들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고, 핸드로 이제 간단하게 적을 공격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하얀색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인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핸드로 이렇게 교란을 해주고, 네, 교란을 조금 더 해주면은 이렇게 가시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구, 이렇게 메르쿠리로 나머지 적을 공격해주고요. 그리고 메르쿠리 상태에서 포션을 마시면은 포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바로 체력 포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 한 칸을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발판을 잡아서 옮겨볼게요. 그러면 이 가시 위에 발판이 생기죠. 여기로 한번 뛰어 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 너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멍청한 친구는 다시 죽었네요. 지금 이 위에 또 뭔가 수상한 것이 있는데 핸드로는 지금 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잡아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꼼수로 지금 살라만다라는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영혼의 힘을 가진 살라만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살라만다를 체간에 흡수시켜 에테르를 강화할 수 있다. 즉, 이거는 체력 강화 아이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장을 해서 이제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튜토리얼이 있는데, 포션의 사용, 아까 보여드렸던 포션이 조작 중인 캐릭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포션을 얻는 방법, 적을 처치할 때마다 이 포션 게이지라는 게 올라서 포션이 이렇게 하나로 채워지면은 그 포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이지가 포션 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그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포션을 직접 얻을 수도 있고요. 이 거슬리는 적을 처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서 무서운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잘 피해서 위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처치를 해주고, 오,
이렇게 유인을 해줄게요. 좀 안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죽여주고, 그리고 던지기로 네 손쉽게 죽여줄게요. 다음에 이 스위치를 잡으면 네 이 스프링이 들어가죠. 스프링 위에서 이렇게 높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기 위에 있는 좀 거슬린 녀석 하나 더 처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핸더로 손쉽게 공격을 해서 해결을 해주시고, 자 오른쪽에 뭐가 있네요. 여기 상호작용을 한번 해줄게요. 잠시만요. 아, 네. 핸들을 네. 지금 저희가 스태미나를 얻었습니다. 스태미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태미나가 한 개 늘어난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스태미나 5칸. 그래서 지금 이쪽 길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적이 많죠. 집중해서 깨야 됩니다. 이렇게 핸더로 회피를 해주시고, 핸더로 회피를 하다가 지금 기회를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죽여주시고 메르쿠리로 이렇게 길을 봐서 연합 공격. 그러면 한 마리는 쉽죠. 이렇게 한 방에 두 방에 죽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포션이 있네요. 이렇게 마셔주시고, 그리고 이 적도 손쉽게 죽여줍니다. 네, 이제 위쪽 길로 가서 지도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아까 확인했던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면은 맵이 확장되겠죠? 네, 저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도가 늘어났네요. 살짝만 늘어났고, 다음에 이쪽에 세이브 포인트랑 이 아이콘은 판게니움 조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좌측에 지나쳤던 길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 수상한 물건들이 있고 적들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과연 깰 수 있을까요? 네, 이 가시가 달린 발판을 한번 잡고 움직여 볼게요. 이 가시는 적한테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버릴 수가 있죠. 네, 세컨드 웨이브가 왔네요. 이렇게 다시 나타난 적들도 이렇게 손쉽게 해결해줍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적들도 이렇게 가시로 한 번씩 밀어주면, 아이고, 약간의 컨트롤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적까지 처치하면 처리 끝. 그리고 여기 수상한 인물이 한 명 있죠. 탱글탱글 웅성웅성. 레인보우 스테이션입니다. 모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왔을. 물건들을 팝니다. 레인보우 스테이션에서도. 보고 가세요 한번. 네, 이 GC는 물건들을 파는 상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봤던 살라만다도 팔고 있고, 그리고 열쇠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물건도 사지 않을게. 일단 생기면 오십시오. 더 많은 돈이. 지금 뭐 진행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일단 물건은 안 사고 돈을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장을 그래도 해주시고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봤던 이 판게니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위쪽으로 가서 지금 이 위쪽으로 가는 길이 판게니움으로 가는 길이고, 하지만 저희가 이쪽 길을 안 갔었죠. 한번 들러볼까요? 여기도 이제 적이 있고, 엄마야 한 대 맞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기차가 지나가고 있죠. 이 기차 위에 핑크색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지금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핸도가 아니라 메르쿠리가 활약을 해야 됩니다. 핑크색 점프 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빈 공간으로 가면은 또 다른 인장을 얻을 수가 있죠. 이번에는 버려지 않은 양의 인장. 메르쿠리가 적의 공격을 맞아도 버텨낸다. 네, 새로운 인장을 획득했습니다. 이따가 세이브 포인트에서 한번 껴볼게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튜토리얼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추억 마커로 플레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지도에서 찍었던 추억 마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F로 선택해 추억 마커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억 마커를 저희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이 사진이 지도 위에 마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험을 하다가 까먹으신다? 이 추억 마커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아 여기 이런 곳이었지 하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마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점프대를 다시 갖다가 옮겨 놓은 다음에 메르쿠리로 점프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수상한 아이템 한번 획득을 해보죠. 트레인 파워, 기차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동력원. 라이언 트레인에 에너지를 주는 동시에 기차역 문을 여는 열쇠 역할도 하고 있다. 무언가 지금 기차역이 있다는 것 같죠? 한번 앞으로 전진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고 뭔가 수상한 분위기가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인장을 한번 장착을 해줄게요. 메르쿠리가 적의 공격을 맞아도 버텨낸다. 어떤 인장인지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 게임의 메인 보스 중 한 명이 나타납니다. 버려진 양 이하손. 이하손은 거대한 모양의 돌진하는 패턴의 적입니다. 단순한 패턴이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메르쿠리라는 하나의 캐릭터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 대 맞고, 하지만 지금 피격 모션이 없죠. 인장을 꼈기 때문에 피격 모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핸드로 공격해준 다음 이렇게 핸드로 피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날먹으로 피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냥 날먹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피해준 다음에 제일 강력한 연합 형태로 이렇게 큰 데미지. 다시 핸드로 도망쳐줄게요. 굳이 메르쿠리를 이용해서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벌써 2페이지로 도달했습니다. 체력을 회복해주고 지금 갑자기 흉포해진 이하손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이하손이 거대해진 다음에 지금 공격을 하는데 핸드로 이렇게 피해줄게요. 다음에 또 다시 하네요. 이번에도 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해주시고 다시 돌진 패턴 주의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다음에 공격 패턴이 변했네요. 이렇게 피해주시고 다시 피해주시고 이 점프 패턴이 빠르기 때문에 핸드로 피해주는 것도 나름의 공략법입니다. 옆으로 피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커졌을 때 일단은 핸드로 피해주시고 사실은 비밀 패턴 이때 카운터를 날려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려진 양 이하손 처치. 그러고 이하손이 먹고 있었던 이 숨겨졌던 판게니움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상호작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게니움을 얻었습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회상 장면이 시작되죠. 이 판게니움에 있는 기억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자 좋은 날인데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봐. 네가 좋아할 만한 생일 선물을 갖고 왔어.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아? 그게 뭐냐면 자, 에테르야. 이걸 받고 더 이상 주눅들지 마 메이리. 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방금 그건 당신과 하델, 판게니움에 깃든 하델의 기억이라. 이 기억들이 무언가 단서가 될까요? 이렇게 판게니움을 얻을 때마다 하델의 기억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스테이션을 저희가 격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뭔가 기차역스러운 게 있죠?
지금 돈 100골드하고 트레인 파워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갈 수 있는 기차역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 짐승들의 둥지.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네, 라이언 트레인은 바로 이 사자 모양 열차를 말합니다. 맛있게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네, 이 어두컴컴한 곳이죠. 이 어두컴컴한 곳에 NPC가 한 명 있습니다. 당신은 연금술사인 건가? 뭐 일단은 뒤에 주렁주렁 무언가 많이 달려있네. 그래, 귀찮지만 이게 내 업이야. 이 손들로 영혼의 책을 강화해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강화를 유래할 수 있을까? 지금 너희들 거렁뱅이는 아니지? 골드하고 살라만다를 주면 강화를 해줄게. 그렇다면 강화 소재가 다 갖춰지면 찾아볼게. 그래, 성가신 친구를 다음에 봐. 그래서 아까 봤던 살라만다를 이렇게 체력 강화, 즉 에테르 강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돈이 없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는 상호작용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탐험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곳으로 내렸다 줬네요. 아쉽지만 지금 탐험을 계속하기에는 여기는 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까의 다시 레인보우 스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레인보우 스테이션.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지금 이렇게 또 수상한 NPC가 한 명 있죠. 기차역을 가동시킨 게 자네들인가? 그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레인보우 스테이션 역장 댄드리스. 덕분에 레오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 라이언 트레인을 말한 건가? 기특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 늙은이는 감동받았네. 아니면 우리도 기차가 필요했으니 그랬을 뿐이야. 담례로 내 선물을 드리지. 이건 기차 호루라기일세. 호루라기를 사용하면 이 기차역으로 바로 올 수 있다네. 이걸 세항을 생각했으면 더 빨리 탈출했을 건데. 그리고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기차역들을 되살려주기나. 내 오랜 수건과 관련된 일이야. 내 필시 보답은 해드리리다. 네, 이렇게 해서 열차 호루라기란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이게 어떤 아이템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선풍기 같은 이 이상한 바람을 타고 올라갔고, 지금 위에 새로운 구역이 나타날 것 같죠? 네, 이 두 번째 구역 기후의 학당입니다. 아까 기차역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지금 이 아까는 고정되어 있었던 선풍기와 달리 이 선풍기는 잡고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타고 올라가 볼게요. 이 위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오른쪽에 NPC가 있고 뭔가 화나 보이죠. 그리고 여긴 또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요.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그럼 지도가 열렸겠죠? 네, 지도가 열렸습니다. 지도가 열려서 다행히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라는 그런 지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선풍기를 타고 이렇게 구름 위를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꼬마 친구들, 여기 무슨 일인가? 나는 히파 기후의 학당의 관리자지.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뭐야? 나는 높은 곳이 싫어. 여기까지 겨우 올라왔다고. 너희들 판개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어떻게 알고 있지? 이 재미없는 것까지 올라왔던 거는 의도가 뻔하지. 다만 그렇다면 태양의 가면이 필요해. 태양의 가면? 그래, 이곳에 판개님을 조각을 로고스라는 놈이 가지고 있지. 로고스는 관리자의 증표인 태양의 가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숨어있을 거야. 그 태양의 가면은 어디 있지? 태양의 가면은 이 학당 내에 총 3개를 쪼개져 있어. 어딘가에서 그 완성된 가면을 쓰면 로고스가 나타나겠지. 글을 쓰러뜨려야 판개님을 얻을 수 있다. 그래, 고맙군. 근데 내려가는 걸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어? 괜찮아, 어서 태양의 가면 조각이나 찾으라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이 기후의 학당에서 태양의 가면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태양의 가면 한 조각인데 모으면 하나가 되는 완전한 가면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올라와서 지금 첫 번째 만난 적이 이 핑크색이 아니라 이 강아지 모양 구름 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신없이 처치를 해주시고, 그러고 이 무언가 뺑뺑이 돈에도 지금
저희한테 접근을 하고 있죠.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해치워주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길이 있었죠. 메르크리로는 갈 수 없으니까 핸도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적이 있네요. 처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좁은 곳에 적이 있습니다. 그럼 뒤로 카이팅을 해줄게요. 카팅을 해주고, 지금 위인을 해서, 네, 아이고 못 맞췄고요. 네, 이번에 맞췄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탄환이 리필됩니다. 리필된 탄환으로 여기도 아까처럼 잡아서 던져야 되는 구역이 나왔죠. 이렇게 명중을 해주시면은 밑에 문이 열리죠. 밑에 문에서 지금 열린 살라만다를 처치하러 가겠습니다. 어디로 갔지? 네, 여기 있네요. 아야. 네, 살라만다를 하나 더 얻어주시고요. 와. 이렇게 또 한 마리 처치해주시고 회복을 한번 해줄게요. 네. 그러고 이렇게 선풍기가 있고 밑에 가시가 있네요. 아야. 이 귀찮은 녀석을 좀 유인해줄게요. 2마리나 있네요. 핸도가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평타를 날려주시고, 아야. 꽤나 성가신 놈들이었습니다. 지금 메르쿠리로 회복을 다시 해줄게요. 다음에 이제 아야. 이거를 잡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잡아서 이 반대쪽으로 가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근데 아까 위에서 좀 이상하게 뚫린 곳을 봤죠. 여기서 이제 숨겨진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이제 메르크리가 직접 가면은 숨겨진 길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골드를 또 모아줄게요. 다시 이 선풍기를 가운데 두고, 조금 모질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또 이 귀찮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죽여주시고, 잡아 던지기로 이번엔 편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던지는 게 많으면은 전투가 조금 쉬워집니다.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회복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굉장히 당연히 맞으면 아플 것 같은 태양이 나타나고 밑에 발판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한 대는 가시에 다시 맞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가볼게요. 지금 이 녀석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전환하면은 반대편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이 길을 뚫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 길을 뚫어주고 여기 세이브 포인트에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선풍기가 있는데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핸도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오른쪽에 이 태양의 가면이 있네요. 태양의 가면 2번째를 얻어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는 태양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선풍기를 설치해주시고 올라가 볼게요. 다음에 이쪽에 또 새로운 물체인 눈 생성기가 있습니다. 눈 생성기는 이렇게 바닥에 뿌리면은 발판이 됩니다. 다행히도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메르크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숨겨진 길을 못 찾는 거니 숨겨진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무언가 수상하죠? 네, 여기 숨겨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블루스톤이라는 아이템. 푸른 손 반투명 광석. 롭스들이 광적으로 좋아하는 식조리기에 그들이 거래 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단맛이 난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또 하나 얻었고, 저희가 얻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아까 추억 마커도 얻었고 블루스톤도 얻었고, 그리고 열창호르라기 뭐 이런 것들을 얻었네요. 지금 판기니움은 단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눈 생성기로 이번엔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흩뿌려 주시고, 네, 이 물건을 들고 또 양팽이를 처치해 주시고, 오, 순간 이동하는 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인장 때문에 맞는 모션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쉽게 처치를 해줬고, 까다로운 적이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서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죽었네요. 평타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네, 쉽게 처리를 했고 골드를 먹어줄게 일단. 네, 이쪽에 대놓고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해주시고, 네, 골드를 먹어줍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무언가 길이 있는데 한번 지도를 확인해줄게요. 이쪽에 닫힌 길이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판게니움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위쪽으로 한번 갈게요. 무언가 수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위치가 있으니까 스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잡으니까 태양이 움직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눈을 녹이고 있죠. 이게 바로 기후의 학당에 존재하는 태양을 이용한 트릭입니다. 태양하고 눈. 태양은 눈을 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녹여서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캐릭터 전환을 이용해서 무적 판정을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아래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높아서 못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까와 비슷하게 이 눈을 녹여야겠죠. 눈을 녹여서 이 발판들을 움직일 수 있게 바꿉니다. 이렇게 캐릭터 전환을 이용해서 태양을 피해주시고 반대편으로 건너갔죠.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 전환을 이용해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퍼즐을. 이쪽 길도 파괴를 해주시고 핸들을 부를게요. 다음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있으면 움직입니다. 움직이지만 이번에 위치가 고정되네요. 고정되기 때문에 일일이 잡아보면서 움직여볼게요. 다시 한번 잡아서 움직여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트릭들을 전부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장을 획득해줄게요. 기후조정자의 인장. 캐릭터 전환 시 먹구름을 남기는 인장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또 가서 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위쪽 길을 전부 다 살펴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측길, 판게니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스가 나타날 건지. 네, 대놓고 보스룸처럼 생겼죠. 근데 보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 가면을 다 모으지 못했으니까요. 가면이 한 조각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측길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있었던 연구소도 한번 읽어주고 갈게요. 태양의 가면. 태양의 가면은 진실을 드러낸다. 거대한 석상이 있는 광장 앞에서 가면을 쓰라. 태양빛이 모든 거짓을 걷어내리라. 이 태양의 가면이 무언가 밝혀내는 그런 오브젝트 같죠? 이따가 한번 저 석상 앞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찮은 놈들을 해결해 줄게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아프니까 포션 먹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근데 지금 한 방에 안 죽어서 네, 마저 처리를 했고,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핸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측길은 근데 메르쿠리에 가야겠죠. 근데 적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전을 좀 이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이 더 이상 없음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선풍기에 밀리고 있죠. 일단은 무시하겠습니다. 골드가 맛있으니까 골드를 이렇게 획득을 해주시고, 다행히도 손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들을 손쉽게 해결을 해주시고, 지금 왼쪽에 매우 수상해 보이는데 지나갈 수가 없죠. 일단은 패싱을 해줍니다. 그 후에 여기 또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한번 상호작용을 해볼게요. 어떤 능력이 나올까? 에테르 스핀. 메르쿠리 상태일 때 A키를 입력 시 메르쿠리가 빠르게 굴러간다.
A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르쿠리가 작아져서 구릅니다. 여기서 이제 갈 수 없었던 길도 작아져서 굴러갈 수가 있죠. A키를 누르면 다시 멈출 수가 있고, 여기 올라가서 다시 A키를 눌러줄게요. 지나가고 포션을 얻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파란색 버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면 이렇게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엔테르 스핀을 얻어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아까 수상했던 길이 있죠. 이쪽 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또 아까 발견했던 블루스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먹어줄게요. 그리고 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일단 능력을 얻었으니까 이쪽의 기믹을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는 이 3단 레버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충돌을 이용해서 3번 쳐야 되는데 충돌할 걸 만들어야겠죠. 네, 이 눈을 옮깁니다. 눈을 적당한 위치에 옮겨서 이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이렇게 3번을 누르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마스크가 있네요. 완전한 태양 가면, 하나가 된 태양 가면, 이제 얘는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을 써볼게요. 이 가면은 이렇게 아까 추억 마커처럼 이렇게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여기 세이브 포인트에서 이제 저장을 해줄게요. 이제 지도가, 이 기후의 학당은 전부 지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지금 라이언 트레인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길이 조금 더 있네요. 그리고 태양가면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을 해결하고 한번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인장을 한번 장착을 해줄게요. 기후 조정자의 인장. 캐릭터 전환 시 먹구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가 충분한데 라이언 트레인이 없네요. 트레인 파워가 없어서 일단 패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무언가 이벤트가 있네요. 흡흡흡. 덤벨로 손님이 온 것 같아. 흡흡흡. 이런 운동이 끝날 때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을 모양이네요. 저희는 연금술사였던 롭스들입니다. 당신도 고대 롭스 골렘이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고서에는 모든 내용이 나와 있답니다. 후후후. 이봐, 자꾸 소란스럽게 굴지 말아줄래? 아, 손님이구만. 으하하. 당신도 롭스 트레이닝이 필요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저희는 영혼의 책이나 골렘의 힘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롭스족들의 주식인 블루스톤을 대가로 당신들의 힘을 강화해드리고 있죠. 나는 화끈한 트레이닝으로 골렘들의 근력을 강화해주지. 저는 지적인 수련으로 영혼의 책을 강화해드리죠. 당신들의 공격 성능을 강화하고 싶다면 우리 중 한 명을 찾아와 부탁만 하라고. 물론 소정의 블루스톤은 깜빡하지 마시고요. 후후후. 이렇게 해서 인텔로와 덤벨로라는 NPC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인텔로는 메르쿠리, 덤벨로는 핸도의 공격력을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작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얻었던 블루스톤, 여기서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후후후. 차분한 독서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렇게 해서 메르쿠리가 졸고 있고, 영혼의 책이 좀 더 두꺼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해서 네, 영혼의 책, 즉 메르쿠리의 공격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데 이제 블루스톤이 2개 필요하네요. 핸도의 공격력은 지금 강화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메르쿠리의 공격력만 강화된 상태로 아까 봤던 판게니오 마지막 보스를 한번 처치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고, 네, 여기 무언가 수상한 게 있으니까 구르기를 사용해볼게요. 네, 이렇게 숨겨진 길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했었던 트레인 파워를 다시 발견을 해주네요. 쇼컷을 뚫어주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네, 가면을 한번 써볼게요. 가면을 써줍니다. 네, 숨겨졌던 보스가, 즉 로고스가 이렇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녀석을 처치해야겠죠. 지금 근데 보스가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환을 해서 이 공격들을 피해주고요. 지금 무언가 이상한 탄막을 지금 남겨두고 있죠. 얘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같이 생긴 탄환들을 발사.
이 기후약당 적들은 날씨와 관련된 공격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번개가 치고 있는데, 네,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처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피하면서 일단은 최대한 피해줍니다. 아까의 탄환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물탄환들이 나왔죠. 다시 한번 죽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피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여유로워요. 그런데 지금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스위치 잡아서 옮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죠. 그럼 잡아서 옮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번개가 적한테 적중하면서 적이 그로게 걸렸어요. 이때 빨리 공격을 해줘야 돼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면 체력을 많이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피해주시고, 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설치형 타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옮겨주시고, 그 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포션까지 먹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면 이제 연합 공격을 쉼없이 날려줄 수 있습니다. 네, 공격에 성공하니까 지금 적이 2페이지를 준비하는 것 같죠? 네, 서로 합체해서 먹구름이 됐습니다. 이 먹구름에서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회오리가 생겼는데 회오리를 이 두 명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번갈아서 조작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농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생성했었던 그 탄환 패턴, 이것도 이제 처치를 해주시고 똑같은 패턴 합니다. 피해주시고, 아야! 하지만 손쉽게 피해줍니다. 포션이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갑자기 번개를 쏩니다. 강력한 번개. 하지만 손쉽게 피해주고요. 피하고 다시 탄환을 썼습니다. 이거 죽여줘야 돼요. 핸드로 공격을 해주면서 스태미나 채워줄게요. 지금 다시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회피를 통해서 적을 농락해줍니다. 어디로 갈 건데? 공격을 해주고 다시 이렇게 카운터 패턴 오면은 피해주시고 공격을 해주시고. 네, 체력이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피레침 패턴 지금 전기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아픕니다. 이렇게 다시 때려주시고, 아픈 패턴 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위험해요. 다시 패턴 꺼냈습니다. 지금 죽여주시고, 지금 비행왕의 인장 때문에 조금 낮긴 해요. 여기서 맞으면 많이 위험합니다. 일단 죽여주시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회피해주시고, 피가 개피해요. 다시 카운터 패턴 피해주시고, 네, 죽였습니다. 피 한 칸 남겼겠네요. 꽤나 난이도가 있었던 보스였고, 네, 이제 두 번째 판게임을 획득해줄게요. 네, 이제 고요하게 두 번째 판게임을 획득했습니다. 번개 힘 줬다. 네 골렘 움직일 거다. 고마워. 덕분에 아주 멋진 골렘이 나온 것 같아. 이건 내 평생의 최고의 역작. 핸도, 나를 유일하게 죽일 수 있을 존재. 네, 이렇게 해서 데모의 분량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케미스트는 지금 데모로서 이 두 가지 구역을 돌 수가 있고요. 제가 숨겨진 것들을 전부 소개해드린 건 아니에요. 데모를 플레이하면서 이제 조금 더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얼리 액세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모를 플레이하시면서 얼리 액세스를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도 괜찮은 것이 되겠죠. 혹시 뭐 지금 데모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는 개발자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플레이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왕립 연구소하고 기후의학당 이렇게 두 가지 구역을
지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게임 플레이 타임이 55분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데모지만 1시간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게 플레이하실 분들은 플레이하시면서 이제 알케미스트를 돌아다니실 수 있고, 그리고 플레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까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난이도를 설정을 쉬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가시에 맞아도 데미지가 달지 않고 적한테 맞아도 피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이제 저희의 실황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가 나면은 이 데모 분량이 아니라 얼리 액세스 분량도 한번 들고 이 실황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넥스트 페스트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이만, 바이바이.